여러분 학교는 시간에 수요 공급이 그러니까 합식이 균형점이라고 그래요. 학교는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죠. 이게 바로 객관적 합치죠. 내용적 합치. 이게 또 불합치하면 얘는 1억에 팔겠다 그러는데 얘는 9천에 사겠다. 불합치로 계약 불성립이죠. 마지막 교재는 없지만 시간적 합치도 같이 공부해야 돼. 시간적으로도 합치가 돼야 됩니다. 시간. 주간, 객관, 시간. 갑이 예컨대 청약을 하면서 2월 1일까지 성락할래 안 할래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럼 2월 1일까지 성락을 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2월 1일이 지나가지고 2월 5일 날 연착되면 계약이 불성립이 됩니다. 시간적 불합치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해. 뭐 물건 계약도 마찬가지고 채권 계약도 마찬가지고 신문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물건은 뭐 해야 돼? 부동산이라면 등기해야 되고 동산은 인도 이렇게 되지만 채권 이런 거 필요 없죠. 채권은 청구권이니까 요것만 합치하면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내려오면 1, 합의의 요건은 1. 객관적 합치가 뭐라고 그랬죠? 내용적 합치입니다. 내용적 합치. 내용적 합치. 자, 밑에 이제 그 판례 학습만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판례 학습.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해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줄거세요. 본질적 사항이나 그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 의사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사항만 합치하면 돼요. 자, 매매 계약의 대표적인 내용은 매매 대표 내용은 뭡니까 이거? 이 건물과 돈이죠. 이거죠. 목적물과 대금만 합치하면 됩니다. 목적물과 대금. 중요한 사항만 합치하면 돼. 이행을 언제 할 거냐? 이행기. 이행 장소는 어디냐? 이 부소적인 사항은 나중에 합의하면 돼. 합의 안 해도 되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번에 주관적 합치는 뭐죠? 인적 합치. 3번에 무슨 합치? 시간적 합치입니다. 이번에 불합의는 계약 불성립입니다. 불합의는 자 1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불합의는 계약이 아예 불성립으로 되며 무효나 취소 문제가 아닙니다. 성립한 이후에 무효 취소예요. 불성립이 되면 아예 애가 안 태어났어요. 애가 안 태어났으니까 무효 취소도 따질 수가 없죠. 자, 이번에 불합의 유형은 뭐 시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계약 불성립만 기억하면 돼요. 계약 불성립. 그 다음에 오른쪽 와보세요. 그 2번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계약 성립의 모습 이렇게 적어보죠.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 계약 성립의 모습. 세 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죠. 거기 이제 1번으로 바꿔. 1번 청약과 성락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청약과 성락에 의한 계약 성립. 합치. 이게 원칙이고. 쭉 넘기세요. 넘겨서 433. 433에 그 큰 3번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지워버리고 그 가로 열고 1번은 동그라미 2번에서 교차 청약. 마지막 거기 가로 열고 2번은 3번 의사 실현. 이렇게. 지금 바로 외웁니다. 세 가지야. 계약 성립하는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1번이 뭐죠? 청약과 성락의 합치. 아까 합치 무슨 합치?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시간적 합치 그거야. 교차 청약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양청약이 도달한 때. 양청약 도달한 때. 의사실현은 의사실현 사실이 발생한 때. 요게 원칙이고 예외죠. 자, 원칙.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원칙은 청약과 성락의 합치. 예외 교차 청약, 의사 실현. 요거 딱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조문 보세요. 출제 딱 될 만한 조문을 정리하겠습니다. 527조 조문집 661페이지입니다. 요 계약 성립 모습은요, 요 조문집 가지고 냅니다. 판례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자, 527조. 자, 계약 청약은 구속력입니다. 항상 우리가 계약을 공부할 때는 계약은 둘이 한단 말이에요. 청약자와 성락자가 하니까 항상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은 서로 이익 보려고 권리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리가 채권이잖아. 이익을 보려고. 자, 만약에 갑이 50% 이익을 보면 을이 50% 이익 보고, 갑이 51% 이익 보면 을이 41% 이익을 본다. 49%. 이게 이제 균형점이 되는 거죠. 그죠? 절대 여기서는 만나지 않습니다. 이건 단독행위가 돼버려요. 한쪽만 이익 보면. 그래서 반드시 자 이익을 봅니다. 상대방 이익, 즉 신뢰를 보호해 줘야 돼요. 항상 계약을 할 때는 신뢰를 보호해 줘야 돼요. 신뢰이익. 자, 그게 이제 바로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자, 갑이 우리 집을 팔겠다고 딱 청약을 했어요. 청약도 어사표시니까 딱 도달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해요. 도달하면 이제 철회를 못합니다. 상대방이 신뢰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판다 그러려고 그 다음에 안 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속력. 언제까지 구속이 되느냐? 늙어 죽을 때까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무슨 합치 있었죠? 시간적 합치 때문에 그래요. 요 시간 이내에는 처리를 못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청약을 할 때 언제까지 성낙 기간을 딱 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2월 1일까지 성낙해달라 그러면 요 2월 1일까지는 을이 성낙할 자유가 있으니까 갑은 처리를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낙 기간을 안 정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 동안입니다. 갑으로 봐서는 철회를 못하는 기간이고 을로 봐서는 성낙에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적격 기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을 좀 기억하고 보죠. 527조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살짝 적어 도달하면 여기 빠져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청약은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해요. 도달하고 난 이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자, 그럼 언제까지냐? 528조 제목 보세요. 성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성낙기간 2월 1일이죠. 성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 갑이 그 성낙기간 2월 1일이라면 2월 1일 내에 성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청약의 효력이 상실하니까 계약 불성립이 돼버려요. 2월 1일까지 성낙이 도달 안 되면 청약의 효력 상실로 계약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다음 제 529조 제목 보세요. 성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입니다. 성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의 무슨 기간이야? 상당한 기간이죠. 그죠? 상당한 기간 내에 성낙 통지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상당한 기간입니다. 저거 두 개 기억해야 된다. 청약의 존속기간은 성낙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안 정했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청약 효력이 상실해요. 다음 530조 연착된 성낙은 자, 전 두 조 그럼 거꾸로 529조 528조 즉 성낙기간을 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에 연착된 성낙은 청약자갑이 이를 물어볼 수는 있죠.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는 있다. 계약 불성립이지만 성낙에서 계약을 성립시킬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죠. 갑이 2월 1일까지 성낙기간을 딱 정해서 청약을 했어. 그럼 을이 2월 1일까지 성낙이 도달되면 계약 성립하는데 연착됐어요. 2월 3일 날 되면 이 청약 자체의 효력이 상실했잖아. 청약의 효력이 상실하니까 계약 불성립이죠. 그럼 다시 청약과 성낙을 해야 돼.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요거 3월 요걸 새로운 뭐로 본다? 청약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이 이번에는 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성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빨리 성립할 가능성이 있죠. 연착된 성낙은 갑이 뭐로 볼 수 있다? 새 청약으로 볼 수는 있다. 다음 어디로 오냐면 534조 이게 중요 표시하고 시험을 많이 내요. 변경을 가능성은 이게 내용적 불합치죠. 성낙자 을이 청약에 대해 조건 붙였어요. 그런데 현금이 없다. 6개월짜리 또는 변경 1억이 아니라 9천 변경을 가해 성낙한 때는 청약은 거절당했죠. 거절과 동시에 물어본다.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요거는 내용적 불합실대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우리 집을 현금 1억에 팔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현금 1억에 사겠다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쪽에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죠. 나 현금 없다. 6개월짜리 어음에 사겠다. 그러면 청약은 거절당했잖아요. 계약 불성립이죠. 1억 너무 비싸다. 변경 9천에 하겠다. 그러면 1억은 거절당했죠. 계약 불성립이죠. 그러나 이제 갑이 요 조건부 청약이나 병역 청약을 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보고 갑이 성락만 하면 이렇게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빨리 성립시킬 수 있는 방법 두 개 있죠. 아까 연착된 성락은 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성락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걸 두 개를 많이 출제해요. 자,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느냐? 531조 보세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식입니다.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락통일 동대체가 발송한 때 성립을 합니다. 무슨 자는요? 격지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두 사람이 있어요. 자, 대화자라는 개념과 격지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시간적 개념이에요. 시간. 갑은 서울에 살고 어른 미국에 살아요. 그러면 거리적으로는 굉장히 멀죠, 그죠? 그런데 자, 요거는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에요. 시간적으로. 자, 도달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면 대화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격지자야. 그럼 대개 이제 서울과 미국이 나왔을 때 전화라는 말이 나오면 전화는 도달하는데 금방 도달하는 대화자입니다. 전화로 청약과 성락하면. 근데 편지로 청약과 성락하면 한 몇 줄 걸리죠? 격지자가 됩니다. 그럼 격지자는 계약을 빨리 성립시키기 위해서 원래 대화자는 청약도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성락도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 이때 이제 효력도 발생하고 계약도 성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근데 격지자는 예외적으로 빨리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뭐한 때 성락을 발송한 때, 발송 같은 말,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성립식을 빨리 줬죠.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효력은 도달한 때인데 성립은 발송한 때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잘 보세요. 제목 자체를 내봐야 돼요. 격지자 간의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가 아니고 성립 시기야. 성립은 격지자 계약을 성락통일만 한 때, 발신한 때 성립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청약과 성락의 합치입니다. 다음 교차 청약합니다. 533조는 요거는 청약만 있는 거야. 요것도 가끔 내는데요. 갑이 을에게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어요. 매도의 청약. 교차 청약은 우연이라는 개념을 잘 넣습니다. 출제할 때. 우연히 그러면 교차 청약이야. 을이 이 청약 사실을 모르고 을이 자, 갑보고 야, 너네 집 내가 1억에 살게, 매수할게라고 청약을 했어요. 둘 다 형식은 청약이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한 사람이 청약하면 한 사람 뭐 해야 돼요? 성락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청약했기 때문에 계약 성립 안 한 것처럼 보여. 형식 논리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 뭐야? 1억에 뭐 하겠다 그랬죠? 매도하겠다가 판다 그랬고 이 사람 뭐라 했어? 산다 그랬잖아. 그럼 매도와 매수가 1억에 맞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합치하니까 이 청약도 도달하고 이 양청약 두 개의 청약이 많은 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단 내용이 합치하고 있어야 돼. 이쪽은 1억에 한다고 그래. 이쪽은 9천 이건 안 돼요. 내용이 합치해야 돼. 자, 그게 이제 533 교차 청약. 당사자 줄 거 보세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입니다. 내용의 청약 상호 교차한 때는 양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다음 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성립입니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섭 같은 말 관례에 의하여 성락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계약은 성락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실 성락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애가 주차장에 파킹하는 거죠. 갑 주차장에다가 10분에 얼마라고 주차요금 적혀 있어요. 을이 갑의 주차장에 딱 파킹하는 순간 자, 이 사람 성락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죠. 주차행위 속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걸 의사실현이라고 해요. 성락의 의사가 실현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교재 와보세요. 교재는 설렁설렁 읽어 나가면 돼. 429페이지에 자, 청약의 의 정도만 기억하죠. 청약. 자, 1. 청약의 의는 읽어보면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성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줄거 보죠.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일방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가격이 딱 확정돼 있어야 돼. 내가 500원에 팔지 또는 1000원에 팔지 모르겠다. 그건 청약이 아니에요. 딱 확정돼 있어야 돼. 다음 동그라미 2번 청약의 상대방 조심하고요. 청약의 상대방은 두 번째 맨 뒤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이겁니다. 자동 판매기 설치가 대표적인 청약입니다. 자, 예컨대 나오죠, 그죠? 자판기를 설치하는 자판기 주인이 청약자가 되고 길거리는 불특정 다수인이 청약의 상대방이 됩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하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동 판매기 설치가 대표적인 청약입니다. 자, 판례학습 보죠, 그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 이렇게 줄고 나간다. 청약은 그에 의하는 성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요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맨 밑에 참고해서 청약의 유인과 청약인데 청약 유인은 청약하도록 상대방을 꼬시는 게 유인이에요. 가격이 거의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가격이 게시 안 돼 있으면 청약이 유인이고 가격이 딱 정해져 있으면 청약입니다. 보세요. 구인 광고, 물품 판매 광고, 상품 목록 제시, 기적시간표 제시, 새빵 광고 등은 청약이 꼬시는 유인입니다. 상대방이 청약이 되고 유인자가 성낙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자판기 설치는 가격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청약이고 정찰제 상품 진열도 가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청약입니다. 버스 정류장의 정차도 가격 딱 정해져 있죠. 청약입니다. 근데 가격이 안 정했으면 청약의 유인이에요. 다음 장으로 갑니다. 이번에 청약의 효력에서 1. 효력발휘 도달이죠. 청약은 상대방이 뭐한 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밑에 판례학습 정리합니다. 청약과 성낙이자. 자, 청약자가 다운표 잘 기억해야 돼. 요 판례. 일정 기간까지 예컨대 뭐 일주일 내에 성낙의 확답이 없다면 계약은 체결된 걸 본다라는 청약을 한 경우에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본다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아무도 효력이 없어요. 경우에도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해 회답할 의무가 없다.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므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은 없다. 본다는 아무런 효력 없어요. 자, 오른쪽 가죠. 성낙의 의의는 무슨 합치 기억해야죠.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시간적 합치 그 얘기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1번 조심하고 성낙은요 반드시라고 적어. 반드시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돼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낙 못합니다. 주관적 합치 때문에 그래. 청약과 차이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 갑에게 해야 되지 다수인에게 할 수는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은 시간적 합치. 성낙은 청약 내용과 합치, 내용적 합치가 돼야 되고 또 청약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시간적 합치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청약은 의사표시니까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성낙이 가능합니다. 다음 성낙 적격은 아까 기간 내에 하라고 그랬죠? 성낙은 청약의 존속기간 내에 성낙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조문 읽었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가리고 3번에 성낙의 효력 발생에서는 자, 1. 줄거세요.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립 다음에 시기죠.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발신주의야 도달주의야 발송이죠. 발송.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까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내로 대화자 사이에는 도달주의죠. 도달주의. 자, 밑에
확인학습 하나 문제 봅니다. 계약에서 틀린 것. 1번 계약을 합의 나왔네요. 합의는 바로 합의, 합치, 약정 계약이죠. 합의 해지도 청약과 성락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돼야 되겠네. 합의 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성락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되어야 한다. 정확합니다. 2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하고 뭐야 이거 교차청약이죠. 533조 양청약 도달해야죠.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 533조 글자 한 장 틀리게 뺏겼고 3번 계약이 또 합의 또 나오네. 합의는 계약이잖아. 합의의 제약에 관해서는 청약, 성락. 청약에 대해 상대가 뭘 붙였어요? 조건을 붙여 성락하면 청약은 거절당했네요. 그 청약한 효력을 잃는다. 534조. 4번 따옴표 자주 나온다 그랬죠. 따옴표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 성락으로 본다. 이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너 혼자 봐라. 난 안 본다.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효력 없어. 이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답이 4번이네요.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답이 4. 판례. 이건 판례고요. 다음 5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성락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뭐야 이거 의사실현이에요. 계약은 성락의 의사표시 인정된 사실 있는 때 성립한다. 532조 이런 식으로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번 조문, 3번도 조문, 5번도 조문, 1번과 4번은 판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문 2개나 3개, 판례 2개나 3개 이렇게 출제해요. 이번 기출 문제 풀면서 그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번 기출 문제 정리하고 판례는 한 6월달 가서 다시 정리합니다. 다음 2번 교차 청약은 2번 계약 성립 시기 교차 청약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고 마지막 3번의 의사실현은 그 계약 성립 시기 한번 보죠. 두 번째 줄 청약자가 보낸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기 시작한 때 자, 자기가 반송하고 싶으면 반송해야 되는데 반송 안 했죠? 계약 성립한 의사실현 성락의 의사가 실현됐어요. 또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행위한 때 주차계약 성립했고 청약한 목적물을 제작하기 시작한 때 의사실현으로 계약 성립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다음 페이지 판례가 나와요. 대표적인 의사실현 판례 요겁니다. 예금계약이죠. 판례학습. 예금계약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성립한다. 의사실현으로 예금계약 성립했어요. 그랬는데 금융기관 직원이 삥땅했다는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이 입금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더라도 이미 성립했죠. 예금계약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은행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하나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440페이지 3번. 요게 이제 계약 성립 모습 세 가지 뭐죠? 청약과 성락의 합치. 무슨 합치?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시간적 합치. 자, 대화 잘하면 도달한 때 성립하고 격지 잘하면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교차 청약은 양청약 도달한 때, 의사실현 사실이 발생한 때. 요 세 개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게 3번 얘기입니다. 보죠. 다음 중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끼리 빠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억.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거 뭐죠? 의사실현이죠. 의사실현으로 계약 성립했죠. 2번 니은 민사매매에서 청약자가 단순히 자 다운표 치세요. 다운표 빠졌네. 회답이 없으면 성락으로 본다고 통지하였으나 이거 효력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너 혼자 봐라. 아무 효력이 없어요. 상대방이 이에 대해 아무런 회답도 하지 않은 경우 구속력 없죠. X 계약 성립 안 합니다. D가 정찰제 할인 매장입니다. 이거 청약이죠. 정찰제니까 가격 정해져 있잖아. 그럼 성락만 하면 되는데 보세요. 할인 매장에 물건을 고르고 바구니에 집어넣었다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 도로 가져다 놓은 경우
성나 있어 없어? 없죠? 청약밖에 없잖아. 계약 불성립이네. 다음 리얼 우연히 나왔네. 우연히 나오면 찍으라 그랬지 뭐야? 교차 청약이 이런 게 우연히 동일한 내용의 두 청약이 각각 상대방에 도달한 경우 교차 청약이죠? 양청약 도달. 그러니까 답은 리얼이 533조 기억이 532조로 냈네요. 기억 리얼 조문 가지고 냈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해요.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세법이 아니라 공시법이죠. 네, 내일 등기부 올칠 때 조문지 가져와야 됩니다. 네, 내일 그러면 등기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